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뭐가 언제? 보강 다 수요일 전원 다 5시. 와. 수요일 날 제가 시간이 많아요. 수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일단 그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우리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의 커리큘럼을 좀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선 내신 대비를 아마 11월 7일 날 들어갈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그래서 오늘부터 하면은 하나, 둘, 딱 2주. 딱 2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내신 대비입니다. 네. 일정이 빠듯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회차로는 총 이제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될까? 내신 대비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시에서도 또 좀 여러분이 좀 좋을까? 이걸 이제 계속 고민을 했지. 그래서 어느 쪽이 좀 포커스를 맞출까를 고민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보자.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은 이제 어법 그리고 학부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하잖아. 이거 두 개만 하기에는 좀 약하다. 그래서 어법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차피 맨날 틀리잖아요. 어법에서 개수 고르기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어법별로 뭐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 의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지문에 나왔든 변형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거랑 무관하게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을. 이게 하루아침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수업 회차도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짧습니다. 짧지만 우선 어떤 근거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리고 첨삭을 좀 해줄 건데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첨삭보다는요 사실 대부분 어법상의 어떤 근거라던가 문제 의도를 질문하는 게 다 비슷해. 질문하는 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너네가 숙제로 이렇게 해오면은 이제 숙제 어떻게 하는지 이따 알려줄 거야. 그래서 숙제를 해오면 우선 이제 한 지문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만 따다다다다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못했다. 그때는 개별적으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따로 이제 첨삭을 해줄 거다. 이게 이제 어법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학부 모의고사. 자, 학부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내가 답지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답지 드릴게요. 여기에 답과 이제 해설이 다 있는데, 자, 이거를 보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본인들이 확인을 합니다. 내용 그 자체보다는 왜 얘가 정답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니네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퀴즈를 내가 이제 출제할 건데요. 3문제까지는 아니고 한 2-3문제? 이제 그날 좀 다릅니다. 2-3문제 정도를 그 10문제잖아, 학부 모의고사가. 10문제에서 내가 두 지문 내지 3지문 정도를 뽑아서 서술형으로 좀 출제를 해놨어요. 서술형으로. 마치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변형한 것처럼요. 그래서 대부분 요약형이나 빈칸 2개 뚫은 문제 있죠. 이런 유형으로 내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좀 많이 겪으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순서를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순서는 아니고요. 우선 쌤이 항상 수업 처음에는 어법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촬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너네가 어법 뭐 숙제를 해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쌤이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코로나 걸려갖고 막 줌으로 수업하고 이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전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어법 부분을 먼저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1시간 내지 50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자, 그 정도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잠시 가졌다가 그 다음에 학부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첨삭으로 할 거예요. 강의식으로 안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틀린 거 위주로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왜 틀렸나 하는 걸 위주로 보고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은 이제 제가
퀴즈가 어느 지문에서 나오는지 정도는 알려줄 거예요. 어느 지문에서 내가 이제 퀴즈를 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 퀴즈 같은 경우는요, 테스트 결과를 이제 제가 이제 정상평가로 해서 이제 기입을 할 건데요. 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페널티가 좀 있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 우리 두 분, 가온이랑 동아는 페널티를 안 줄 겁니다. 오늘 결석한 5명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결석하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있겠죠. 페널티의 종류는 제가 여러 개를 생각해놨는데 아직은 뭘로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숙제 한 50페이지 주기, 뭐 아니면은 뭐 나랑 같이 퇴근하기,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은 뭐 단어 뭐 올스타즈에 있는 단어 뭐 깜지 100번씩 쓰기,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뭐 제가 그거는 좀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결과를 좀 먼저 볼게요. 결과만 보고 어법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채점 좀 한번 해볼래요? 각자? 채점하고 맨 앞에다가 그 맞은 개수 좀 써주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활용을 할게요. 아, 네, 일본은 일본에서 계속 공부하더라고. 이번에 일본은 너무 주제가 가온이 한석한 틀렸어요? 뭐 틀렸어? 한 6번? 6번? 9번? 정말 평점 떨어질 것 같은데 응? 자책을 아니 자책은 필요가 없지. 진짜 100번 넣은 것 같아 진짜. 근데 나와버려서 분리가 파악이 이것도 버리니까. 자, 체크를 자, 그때 진도를 혹시 어디까지 나왔는지 기억나냐? 40번 40번까지 했어? 많이 했네? 그래? 40번까지면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아마 26번에서 50번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40번까지 했으면 사실상 과반수 이상 했는데 진도를 40번까지 나갔다고요? 아니면 숙제 풀어오는 게 40번까지였다고? 필기가 30번까지 그래? 많이 했구나. 그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었는지 제가 솔직히 몇 달 전이라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느낀 게 있어서 제가 약간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도 기대 좀 주시죠. 41번부터 한번 볼게요. 41번. 이 뒤에 교재가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뒤에 거는 50번까지 완료되면은 제가 뭐 좀 추가로 좀 더 뽑아주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그 내신에서 특히 어법 문제를 풀 때 매번 취약한 게 뭐냐면은 니네가 엄청 휘황찬란한 어법을 틀려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개수 고르는 문제를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너네가 틀리는 게 뭐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야. 막 특별한 구문이나 특별한 어법적인 사항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구문 분석 못해서 틀리거나 구문 분석 똑바로 안 돼서 아니면은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리거나 그러니까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로 연결되냐면 자타동사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로 틀리거나 구문 분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이제 이게 뭐 대부분 뭐 완전한 건지 불완전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별거 아닌 걸로 틀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이 항상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하던 그 본능대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버릇이 이제 버릇대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암만 여기서 설명을 해줘봤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는 방식이 사실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꼭 놓쳐요.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순으로 여기 explaining이라고 써있죠 옆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수순으로 가야 되냐면 일단 문제 의도를 먼저 작성해야 되겠다. 문제 의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문제 의도가 뭐냐? 뭐 예를 들어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거에 관련된 거냐? 어쨌든 일단 처음에는 의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어법상의 근거가 나와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사실상 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풀이 과정. 근데 이 근거가 대부분 단편적인 경우가 많아요. 단편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ing의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러면 너네는 바로 어떻게 한 줄 알아? 근거에다가 ing 대 pp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려요.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지. 확률이 높은데 그럴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ing 대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ing 대 having pp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ing만 보면 무조건 ing 대 pp래요. 어떻게 말할 그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문제 의도 딱 보고 ing 대 pp 이렇게 해놓고 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ing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ing가 동사 자리였고 그래서 과거형 동사인 ed형을 썼고 얘는 그냥 과거형 동사일 뿐이니까 당연히 능동태겠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온 이런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제 의도나 근거는요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full 버전으로 생각해야 돼. 풀 버전으로. 풀 버전.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수순을 우리가 이제 어법별로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동사 관련 어법이니, 절 관련 어법이니, 기타, 뭐 대명사나 병렬구조나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풀이법에 대해서는 내가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 수도 없이 설명을 했음에도 본인들은 안 풀어요. 그렇게. 항상 내가 숙제 검사한 걸 보면은 다 그냥 자기만의 방법대로 그냥 간단한 내용이 써져 있을 뿐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제 숙달이 되면은 굳이 의도라던가 근거라던가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안 써도 그냥 딱 보면은 이 위치는 뭐랑 뭐를 비교하는 문제겠구나.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와야 뭐가 정답이고 뭐는 정답이 아니고 이게 머릿속에 짜자자작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풀 버전으로 생각이 가능하다고. 풀 버전으로. 근데 아직은 여러분은요 100% 완성이 아니라 한 70% 완성되는 느낌? 70%? 그럼 이 70% 범주 안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맨날 삐끗해갖고 실수하고 틀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야. 어법은요 영어의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독특한 유형인데요. 왜냐면 정말 정밀함을 요구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정밀함. 사실 영어는요 문제풀이에 있어서 특히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저는 정밀함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근데 어법은 좀 얘기가 달라요. 어법에서 틀리는 거는요. 수학으로 따지면 계산 실수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더하기냐 빼기냐 빼야 되는데 더해서 틀리고 더해야 되는데 빼서 틀리고 분명 이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계산 실수들은 뭐냐? 말 그대로 실수예요. 아니 우리가 더하기 빼기 몰라서 틀리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에다가 잘못 이제 적용을 했다거나 뭐 이래서 아니면 내가 풀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더하기라고 써놓고 그 다음 풀이 과정에서 빼기라고 써놓는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줬고 기본적인 어법들은 사실 이제 웬만한 건 너네들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럼 너네가 대부분 이게 왜 틀렸냐라고 내가 이렇게 뭐 오답노트나 피드백 같은 걸 하면은 아 이거 알고 있는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이런 이제 답변들을 많이 해. 아니 그러면 실수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실수하는 걸 알고 있으면은 실수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총 7번 시험 봤어요. 저랑 내신 대비 7번 했는데 7번 동안 이 어법 개수 고르기 문제에서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맞춰본 적이. 매번 틀려. 매번 틀려. 근데 어렵진 않아. 다 안 어려워. 근데 매번 틀린다고. 즉, 그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요 30%의 영역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 즉, 내가 ing 대 pp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ing 대 동사에까지는 신경을 못 써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틀리거나 이런 경우들. 이게 이제 사실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정밀함이 생명이에요. 정밀함이. 뭐 하나 삐끗하는 순간 그냥 나가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기를 보면서 문제 의도와 근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작성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께서 숙제를 할 때도 제가 쓰는 것처럼 항상 써와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옆에 뭐 이렇게 답지에 나와 있는 해설이 있는데요. 이거 솔직히 볼 거 없어요. 이거 별로 볼 거 없고요. 그냥 답만 확인하면 돼요. 답만. 이거 답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시면 내가 그냥 전원 다 드릴까. 혹시 답지 있나? 답지도 내가 줄게요. 답지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지 그냥 다 줄게요. 다 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답지는 그냥 이거를 참고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답만 확인하고요. 해설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설거리 좋진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 그 과정대로 문제 의도와 풀이 과정, 근거대로 여러분이 맞춰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 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앞번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번호를 좀 틈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뭐 가온이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딴 친구들도 그런데 우리 이제 어법은 그만 틀리자. 개수 크기 문제 그만 틀리자. 3.8점이잖아요. 100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틀리자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 갖고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일단 which는 절 관련된 거죠. 일단 보기를 한번 쭉 볼까? which 절 관련된 거. 2번 to pass니까 동사 관련 어법. 3번 none이니까 동사 관련 어법. 4번 ing니까 동사 관련 어법. 5번 tend 동사 관련 어법. 됐어요? 그럼 1번 절 관련 어법을 제외한 2, 3, 4, 5는 전부 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항상 내가 완수불명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앞에 콤마 있네? 계속적용법이네? 위치 맞아. 이렇게 푼다고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거는 이 콤마 위치라는 녀석에 대해서 만약에 너네가 총 풀버전이 100이라고 친다면은 앞에 콤마 있으니 위치 써야지 하는 거는 한 30 정도만 쓴 거예요. 30 정도만. 그러니까 나머지 70을 생각 못하고 틀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적용법이라는 걸 배울 때 중딩 때 계속적용법은 위치나 who를 쓰고 앞에다가 콤마를 붙인다. 이때 that을 쓰지 못한다. 이거잖아. 이게 계속적용법인데 니네 머릿속에는 that 앞에는 콤마가 나올 수 없어. 그냥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 앞에 이렇게 나왔어. 주어 동사 나오고 콤마하고 that 나왔어. 그럼 이때 that은 뭐예요?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답에 콤마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1번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일단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검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진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맞나? 그걸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고. 검증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1번이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지를 검증을 먼저 해보자. 자, 그러면 우선 문제 의도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요. 풀이 과정이 먼저 나와야겠네.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맞는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여기에 쓸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한지
검증이 먼저 필요해요. 검증. 그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위치를 기준으로 앞뒤를 봐야겠죠. 앞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앞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수식어절이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짱이죠.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동시에 선행사가 있어야겠지. 당연히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있어야겠죠. 자, 뒷문장은 당연히 너네가 잘 알다시피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지. 관계대명사. 되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니다. 그럼 위치 틀린 거예요. 이걸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앞부분에 대한 부분 분석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airways부터. 그럼 한번 가보자고. 주어 나오고, fixed, 동사 나오고, with and defined altitude 여기까지 목적어 나왔어. 자, 그러면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네. 자, 앞부분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요. 그리고 앞에 명사 나왔잖아. altitude. 그렇죠? 따라서 선행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 클리어. 그렇지? 뒷부분 불완전한 문장 나왔는구나. separate 동사 나왔네. 됐어? 그러면은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네. 여기도 클리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구나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됐어? 따라서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요. 너네가 대부분 아마 이 1번의 의도를 쓰라고 하면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쓸 거예요. 심지어 답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답지. 여기 답지 보면 뭐라 나왔냐면은 관계대명사의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비제한적 용법이라는 게 뭐야?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야, 결국에. 근데 이게 문제 의도가 아니야. 실제로. 1번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요. 관계대명사 자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로 접근해야 돼. 관계대명사 자리. 그래서 이걸로 먼저 가는 거야. 아니 계속적 용법이 앞에 콤마 붙고 대시나 what을 쓸 수 없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접근해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요. 그건 너무나도 쉽고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냐고 풀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검증을 했죠. 두 가지가 다 가능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사 자리를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대부분은 이건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알겠지? 대부분은 그냥 요걸로 보고 끝내버리는데 요 과정을 빼버려갖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너네가 빼뜨려 먹는 30%라는 거예요. 30%.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잘 관련된 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뒤 구문 분석을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시작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 3, 4, 5가 전부 다 동사 관련 어법이니까 이것도 내가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동사 관련 어법은 다시 한번 뭐 해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이걸 먼저 검증을 해야 된다 했어. 동사 자리가 맞으면 수일치, 해, 시제 세 가지 신경 쓰고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준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 그렇지?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2번을 봤어. to pass라고 나왔어. 구문 분석을 했는데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준동사 자리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때 어떻게 푸냐면은 밑줄 쳐 있는 형태 있죠. 밑줄 쳐 있는 형태가 가능한지 검증하는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동사 자리에 밑줄 쳐져 있으면요 전부 다 문제 의도는 그냥 동사 자리 역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문제 의도는 싹 다 이거예요. 싹 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다면, 그러니까 문제 의도가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맞았다. 맞으면은 이제 어떤 문제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나 태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였다. 그러면 수일치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태를 물어보는 거였다. 그러면 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문제 의도를 쓸 때. 만약에 동사 자리가 아니었어. 그럼 이제 준동사 자리잖아. 근데 여기서도 팁을 하나 주자면 대부분의 동사 자리가 아니면요 대부분 출제되는 건 능수동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시제 문제가 나오긴 해. 투동사 원형 쓸래, 투 해보 PP 쓸래 이렇게 내기도 해요. 가끔씩 내는데 대부분은 태 문제예요. 너네가 잘 알고 있는 ING 대 PP. 대부분 이 문제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가 만약 아니라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뭐 시제에 관련된 문제인지 태에 관련된 문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너네가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일단 2번을 한번 먼저 볼게. 2번은 시작점이 vertical separation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럼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또 구문 분석을 해야겠죠. 구문 분석이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근데 구문 분석을 다 할 필요 없어. 다 할 필요 없고 이 문장에서 어디서 끊으면 되느냐? 접속사 앞에서 끊어버리면 돼. 접속사 어디 있어? while 나와 있지. 그렇지? while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볼 필요가 없어. 요 앞부분만 보면 된다. 자, 그럼 앞부분을 봤을 때 vertical separation 주어 나왔어요. 그럼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전치사의 명사 나왔네. 넘어가고 allows 동사 나왔네. 여기 동사 나왔다. 됐어? 그럼 사실상 끝났죠.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네요. 그럼 동사 자리 아니니까 대부분은 시제나 태 문제란 말이야. 근데 2번은 둘 다 아니에요. 2번은 둘 다 아니고 바로 뭡니까? allow 목적어 후부정사 요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목적격 보어 형태. 근데 이런 문제는 단순한 비잖아요. 어원 목적어 투부정사 단순한 비 문제죠.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워도 돼요? 이거 아래 지울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근거 이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동사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목적격 보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문제될 게 없다. 됐어? 이게 풀이 과정 문제. 간단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어떻게 해라? 똑같아요. 동사 자리 여부입니다. 동사 자리 여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문장 시작 지점 이 문장이 좀 길게 나왔거든. 여기부터 시작이야. air travel.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일단 완전히 다 구문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렇게 접속사나 이런 게 확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얘는 풀 버전으로 한번 구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air travel 주어 나왔고 usually covers long distance. 일단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어. 일단 동사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전치사 with가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with의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 여기까지 명사 나왔어. 전치사의 명사 나왔고 그 다음에 at takeoff and landing and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또 이렇게 나왔죠. 잘 봐봐. 지금 딱 봐도 비교하는 게 보이지 않냐? 여기 보이냐? 여기서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서 한번 끄는 거예요. 됐어? 자, 여기서 보면은 short periods of 하고 나왔죠. 여기는 long periods of 보이지? 그럼 딱 봐도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구나. and를 기준으로.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 괄호를 이렇게 써야겠네. 괄호를 여기까지 쳐야 돼. 됐어요? 그래서 지금 and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랑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이렇게 이제 세트로 묶여진 거죠. 괜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while in the air. 자, while 앞에서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the portion of the flight known as the long haul 이렇게 나왔네요. 아니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뭘까? 여기 나와 있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봤다시피 여기 이미 covers라는 동사가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the portion of the portion of the flight 있잖아. 요거 명사잖아, 명사. 그렇죠? 그럼 이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명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조건 과거였죠. 아니 명사니까 주목보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랑 목적어가 이미 앞에 다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목적어가 뭐 병렬 구조인가 하고 봤더니 엔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뭘까요? 그러면 이 명사는?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해석을. 그 air travel usually부터. 자, 이게 구문문사 하다가 막히면요.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한번 가보자. air travel부터. 자, air travel. 항공 여행이 usually covers long distance. 보통 장거리에 걸친대. 근데 with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니까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에 intense, 좀 강렬한, 좀 고강도의 pilot activity, 그러니까 조종사 활동이겠죠. at takeoff,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륙할 때, 그리고 and landing, 착륙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륙과 착륙 시에 짧은 시간에 어떤 고강도의 조종사 활동 이거랑 그리고 뒷내용 저기 어디냐? 왜 안 보이냐? landing and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라고 써 있죠. 그래서 긴 시간에 저강도 조종사 활동이래요. while in the air. while in the air니까 이거는 공중에 있는 동안, 즉 비행 중에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the portion of the flight known as the long hau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이 정체가 뭐냐는 거야. 이 명사의 정체.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이 녀석의 정체는 뭐냐면은 요 위드에 있었잖아. 위드 요거. 요 놈의 목적어예요.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요 놈의 목적어 1번이 얘잖아요. 요거 intense pilot activity. 얘가 1번. and 얘가 2번이잖아. 그렇지? 선생님, 얘가 요 놈의 목적어가 되려면 여기 and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개 연결하려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얘는요. 얘랑 동격이야, 동격.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콤마하고 명사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냐? 동격. 알겠어요? 동격 역할하는 거야.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나름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while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문문석을 자칫 잘못하면은 while 뒤에 수식어고 주어 동사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3번은요 사실 해석 안 하면 좀 틀리기 쉬운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일단 동격이다. 동격.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긴 기간에 좀 저강도 파일럿 활동이라고 나왔잖아. 공중에 있을 때. 근데 그 비행 중에 저강도 파일럿 활동이 뭐냐고. 즉 the portion of the flight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행의 어떤 부분이라고. 장기간 어떤 haul이라고 하니까 장기간 비행을 말하는 거예요. long haul은요. 그러니까 장기간 비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행의 일부라고. 그래서 요 녀석과 동격 표현이 된다. 자, 그래서 구문 분석이 조금 어려웠던. 그래서 3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동사 자리가 아니고 이 녀석은 뭐가? 우선 앞에 나와 있는 the portion of the flight 어쩌고 나온 거 있죠? 이 녀석을 수식해주는 수식어 자리예요. 수식어 자리.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가 있습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면 요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맞는지를 증명해 보라고 했죠. 요 형태가. 즉 너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비교하는 거겠죠. 그렇죠? 동사 자리 아니니까 결국 PP 대 ING예요. 결국 수동과 능동을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쉽지.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넣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자면 장기간 비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행. 됐어요? 알려져 있는 비행이 문맥상 맞으니까. 그래서 해석상, 그러니까 해석적인 이유도 여기다 써야 돼요. 내가 항상 말하는 거야 이것도.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만으로 풀면 안 되고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장기간 비행으로 알려져 있는 얘가 중요한 거죠. 알려져 있는
비행의 후.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다? 너원이 올바르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도 역시나 또 동사 자리 여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을 이미 반복해서 했으니까 이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점이 여기에요. during부터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못 봤는데 요 during부터 콤마까지는 구문에서 할 필요 없겠죠? 전치사의 명사니까. 자, 그 뒤부터 한번 해볼게요. pilot, spend. 일단 spend 동사 나왔어요 여기에. time, assessing. assessing이라는 ing가 나왔는데 ing도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ing의 목적어가 aircraft status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야. 그 다음에 then 나오네. then. 자, then이라는 녀석은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로 쓰이거든. 보통은 전치사로 많이 써요. 게다가 앞에 assessing이라는 ing 형태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ing 형태로 쓴다. 일종의 병렬 구조 문제예요. 병렬 구조. 자, 그러면은 문제인도 한번 볼게요. 문제이고 일단 동사 자리 여부인데 동시에 얘는 병렬 구조도 섞여 있어요. 병렬 구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느냐, 어떤 형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풀이 과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ing 형태가 맞는가? ing형이 맞는지 검증하는 쪽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ing는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바로 then이에요. then 뒤에 지금 ing가 나왔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then이라는 녀석은 뭐다?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라고.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를 쓰는 거죠. 따라서 ing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만약 했다면 80점이에요. 아직 20점이 남았어. 아직도 남았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준동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준동사 문제를 풀 때 항상 잘 나오는 건 태예요. 태. 능수동을 따져야 되는 거야. ing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들아 빈 pp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빈 pp 동명사의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항상 태를 놓치면 안 돼. ing는 뒤에 목적어 나오지만 빈 pp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올 거 아니냐. 근데 뒤를 보면은 searching out 얘가 사실 한 세트예요. 그럼 searching out 뒤에 nearby plains라는 목적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의 능동형을 써야 되는구나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4번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정답 5번 나왔네요. 그렇죠? 1, 2, 3, 4 다 아니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동사 자리에 관련된 거야. 시작 지점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콤마하고 while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while 앞부분은 구문 분석 안 해도 돼. 안 봐도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구문 분석 간단하게.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because 이하가 보어 역할하는 거야. 그럼 because에 주어 나왔죠. between A and B인데 A and B로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요. 그냥 between aircraft로 나와 있어요. 그럼 because 절에 주어, because 절에 동사 나왔네요. occur.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완전 나왔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밑줄 쳐져 있는 게 어딘지 보면은 되게 쉬운 게 밑줄이 지금 여기 쳐져 있잖아. tens가. 그럼 이 tens라는 거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while 절에 속해 있는 거잖아. while 절에. 그렇지? while 절 앞부분은 구문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while 절의 주어 동사를 보자면 crashes 주어 나왔고요. 아직 동사 안 나왔어. due to 뭐 때문이죠. due to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전치사니까. 그래서 aircraft 뭐 function 나왔어. 자,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동사 자리가 맞네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다. 동사 자리가 맞으면 어떤 문제? 수일치나 해나 시제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제 문제는 출제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제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사실상. 그리고 동사에 우리가 이제 좀 경험치가 많이 늘어나면은 동사만 보더라도 이게 수일치 문제냐 태 문제냐라는 게 감이 와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면요, 텐드 있죠, 텐드 같은 동사는요 절대로 태 문제로 안 냅니다. 안 내요.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tend 하면 세트가 있잖아. tend to 동사형이 있잖아. tend to 동사형. 뭐만은 경향이 있다. 우리가 be tended 이런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문제다. 이렇게